85만 년 전 스페인의 한 동굴에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린 건 사슴이나 들소가 아니었어요. 바로 다른 부족의 아이들이었죠.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냥당해 도축되고 그 자리에서 고기처럼 발라집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죠.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 맹수를 떠올리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인간이거든요. 오늘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종족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기 최악의 시대를 꼽자면 신석기 시대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시기에 폭력이 너무 심각해서 인구가 급감했고 유전적 병목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매장지나 학살 현장만 해도 수백 곳에 달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요. 어떤 곳은 단순한 둔기 공격 희생자 몇 명 정도였지만 어떤 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곳이 바로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헥스하임이라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차라리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곳이거든요. 선사시대 기준으로도 극악무도한 대학살의 현장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 이들의 시신은 당시 대규모 정착지를 둘러싼 여러 구덩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비교적 온전한 시신들을 분석한 결과 희생자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무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돌도끼가 많이 사용됐고 두개골이 박살나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엄청난 외상을 입었죠. 그리고 자비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모두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더 섬뜩한 건 이 구덩이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이 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려 310km나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과 정착지의 존재를 고려하면 끔찍한 결론이 나오는데 헥스하임은 전쟁터의 결과물도 아니고 단순한 마을 습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 거리에서 포로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서 처리하거나 제물로 바쳤던 살인 집단의 본거지였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진짜 악몽은 사망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부분의 유골이 끔찍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조각나고 불에 그을리고 산산조각 나거나 쪼개진 채로 있었거든요. 이는 살인자들이 세심하게 이 가련한 사람들을 도축하고 절단하며 심지어 꼬챙이에 꿰어 구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잔치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뼈를 조사한 결과 물어뜯고 갉아먹은 흔적이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식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뼈는 다른 뼈보다 더 많이 갉아먹혀 있었는데 이 집단 내에서도 선호하는 신체 부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한 부위가 뭔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가장 귀하게 여겨진 부위는 바로 머리, 정확히는 뇌였습니다. 대부분의 두개골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는데 시상선을 따라 가격해서 얼굴과 턱뼈, 두개관을 쪼개 대칭적인 반쪽으로 만들었고 일부는 명백히 껍질을 벗긴 흔적도 있었죠. 머리에 살을 먹고 1일 지방 섭취를 위해 뇌를 추출한 후 이 집단은 두개골 천장을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해골 컵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술을 마셨던 겁니다. 희생자들이 잡아먹히는 동안 살인자들이 그들의 진짜 두개골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셨다는 거죠. 누군가 당신의 두개골로 갈증을 해소하는 동안 당신이 먹혀진다는 건 정말 끔찍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결국 헥스하임은 그런 행동을 보여준 수많은 유적지 중 하나일 뿐이고 다만 양과 질 면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이것보다 더 잔인한 곳은 찾기 힘들지만 거의 비슷하게 잔혹하면서도 매우 이상한 행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고고학자들이 절단된 신체 부위 모음을 발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3개의 구덩이에서 발굴된 손 12개였습니다. 몸은 없고 손만 있었던 거죠. 물론 구덩이에서 특정 뼈가 발견된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것들은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기대하기 힘든 꽤 이상한 장소에서 발견됐거든요. 바로 고대 이집트 왕궁의 안뜰 앞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구덩이에 쑤셔 넣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발견된 상형 문자를 통해 그들의 이런 취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게임 업적처럼 손을 모으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발견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 관행이 실행되는 걸 처음으로 목격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잘린 손 자체는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선사시대 폭력 사례에서 이미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발견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손들이 발견된 곳이 고대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왕궁 안뜰 앞이었기 때문이죠. 힉소스는 수천 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최초의 외국인 통치자들로 이집트에 전차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전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적의 손을 자르는 관행도 그들이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손들은 단순히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화폐로 사용됐던 거예요. 손을 제거하면 금이나 봉사로 보상받는 사회라니 시간 여행을 해서라도 절대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병사들이 통치자의 적의 손을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상태에서 잘라낸 후 그걸 깨끗하게 손질해서 파라오나 귀족에게 바치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잘린 손이 일종의 문화적 화폐이기도 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다른 통치자들이나 고위층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듯 자신이 더 많은 잘린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어떤 병사의 추가 수입을 위해 아니면 파라오의 허영심 때문에 손을 빼앗겼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이 유적지에서 12개의 손이 발굴됐는데 이들은 정확히 21세 이상이지만 노인은 아닌 12명의 개인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손은 여성 한 명의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손가락 길이 비율로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발견한 가장 잔인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것도 나쁜 방식으로 이상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과 같은 종의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게 금전적으로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돌멩이 몇 개를 부딪히던 시절에서 수많은 신체 부위를 금으로 교환하는 사회로 발전한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모 사피엔스 사이의 의도적 폭력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카인과 아벨 같은 이야기죠. 몇 년 전 루마니아 남부 트란실바니아의 피스테라 치오아레이 동굴 발굴 현장에서 여러 화석과 유물이 우연히 발견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리냐크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기 도구들과 동굴곰에 속하는 여러 뼈들이 있었습니다. 트란실바니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흡혈귀의 소굴은 아니었고 오히려 한동안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동물을 사냥해서 먹으려고 가져왔던 흔적이었죠. 그런데 그 더미 속에서 연구자들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뼈들 사이에서 유독 튀어나온 큰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두개골의 큰 조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동굴곰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약 33,000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였는데 두개골의 오른쪽이 기본적으로 달걀처럼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팀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손상이 우발적인 것인지, 예를 들어 걸려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바위 같은 것에서 온 손상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을 모아서 두개골에 대한 일련의 테스트와 스캔을 실시했고 모든 게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진실이었는데 이 남자에게 우발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살해당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그들은 두개골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지는 거의 동일한 거대한 골절 두 개를 발견했는데 이 두 골절의 존재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 동일성이 이 남자가 빠르게 연속으로 2번 맞았다는 걸 의미했고 각 타격이 정확히 같은 물체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미끄러진 게 절대 아니에요. 추가로 두개골의 병리학을 오늘날 볼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한 결과 상처의 패턴과 성격이 둔기로 수행된 폭력적 공격에서 볼 수 있는 손상과만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방망이 같은 무기로 공격당한 거죠. 이를 통해 연구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33,000년 전 이 남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망이 같은 무기를 든 다른 사람에게 2번 맞았던 겁니다. 첫 번째 타격이 그를 무력화시켰고 두 번째가 아마도 치명적인 뇌 손상을 통해 그를 끝장냈을 거예요. 게다가 이 공격은 꽤 개인적이었던 것 같은데 상처의 위치가 살인자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골절이 두개골의 오른쪽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살인자가 왼손잡이였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골의 연대를 보면 현재로서는 인간 사이의 의도적 폭력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거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첫 번째 살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로 우리가 존재한 첫 30만 년 동안 다른 살인이나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게 확실하죠.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경쟁자가 있는데 지금은 사이르 동굴로 알려진 곳인데 다만 이것의 연대 측정은 좀 덜 명확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표본들의 상처가 아직 100% 의도적이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발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 폭력은 시대에 따라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학살이 더 성행하고 다른 때는 덜했죠. 실제로 우리 존재의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 폭력은 빈번하기보다는 더 드물었던 것 같은데 한 가설에 따르면 역사의 한 시기 동안 인간의 인구가 너무 적고 너무 유동적이어서 큰 충돌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 영구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더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키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폭력의 기회와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죠.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 폭력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영구 정착지가 생긴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 잔혹 행위의 장소는 나일 계곡 안수단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좁은 계곡 안에 최소 64구의 거의 온전한 유골과 많은 조각난 뼈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제가 말하는 상태란 풍화나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모든 사람이 신체에 어떤 종류의 주요 부상을 입었거든요. 불행하게도 살해당한 사람들은 성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었는데 무차별적인 폭력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됐거든요. JS-14와 JS-13으로 명명된 두 어린이 표본은 말 그대로 수많은 투사체에 머리를 맞았고 상처 중 치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도 나머지 가족과 함께였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머리에만 맞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온몸에 투사체가 박혔다는 겁니다. 그들을 쏜 사람은 분명 마음속에 자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 아이들의 다리를 따라서도 광범위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투사체가 부딪혀서 대퇴골을 심하게 손상시킬 만큼 강했고 대퇴골의 큰 덩어리가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희생자들이 비슷한 과잉살상 대우를 받은 것 같은데 21명의 개인에게서는 그들의 몸을 관통한 실제 돌 끝 투사체의 잔해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텐데 뼈에 박히거나 살을 뚫고 장기와 다른 중요한 구조물까지 곧바로 들어갔을 테니까요. 투사체의 모양은 공격이 활과 창으로 수행됐음을 나타냈고 처음에는 두 전쟁 파벌 간의 격렬한 전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포함한 분석 후에 새로운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자벨 사하바로 알려진 이 유적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투 현장이었고 두 무장 집단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일련의 습격과 매복이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집단들뿐만 아니라 무장하지 않은 집단들에 대한 거죠. 이 특정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나일 계곡이 엄청난 생태학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건조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원이 감소하면서 갑자기 인간이 동료 인간을 죽이는 게 매우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종에 대한 가장 좋은 반영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협력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 해결책이 오히려 주변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폭력 수준으로 가장 충격적인 화석 발견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게 확실히 우리 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속 전체, 즉 호모 속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종들도 자신들의 끔찍한 행위에 책임이 있죠. 이 목록도 짧지 않습니다. 비사피엔스 인간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타프 에르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저주받은 장소는 스페인의 부르고스 지방에 위치해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오래된 사례로 초기 플라이스토세 동안인 무려 85만 년 전의 유적입니다. 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지역 내에 여러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발굴을 통해 9개의 다른 지역이 탐사됐고 각각 여러 시기에서 매우 다른 발견물을 산출했죠. 더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일종의 자연 굴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호미닌의 가장 큰 퇴적물을 축적했습니다. 그 안에는 5,500구 이상의 유골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모두 같은 인간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속했고 다른 것들은 네안데르탈인에 그리고 일부는 아마도 데니소바인에 속했습니다.
연령도 35만 년에서 80만 년 사이로 크게 다양했죠. 종의 다양성과 함께 이 유적지는 우리 과거에 대해 드러낸 것의 면에서도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죽은 사람들은 두개골유합증 같은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명백히 동료 인간에 의해 둔기 외상으로 살해당했으며 일부는 단순히 노령으로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건 이 뼈로 가득 찬 굴뚝이 자연적 발생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매장 관행이었는지입니다. 어쨌든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아타푸에르카의 다른 지역인 그란 돌리나로 명명된 곳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고 확실히 더 극악무도하니까요. 이건 좁은 굴뚝이 아니라 1980년대 초반에 처음 발굴되기 시작한 거대한 동굴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동굴에는 여러 개의 지층이 있고 각각 다른 시대를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TD라고 불리는 11개의 다른 지층이 있는데 대부분은 실제로 꽤 평범합니다. 한 지층에서는 도구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지층에서는 동물 뼈를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TD6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최소 11명의 서로 다른 호미닌에 속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 모두 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들 중 30% 이상이 식인된 명확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뼈에는 사냥꾼이 동물을 도축하는 것과 유사한 절단 자국이 있었고 관찰 결과 긁힌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는 먹은 사람이 고기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얻고 싶어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꽤 불쾌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식인 학살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성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유아이거나 기껏해야 10대였고 절반 이상이 명백히 1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결국 이걸 영양식인으로 간주했는데, 다시 말해 살인자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야생 동물이자 고기로 받고 사슴을 사냥하듯이 그들을 사냥했던 겁니다. 게다가 성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표적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더 적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대적 공격자들이 다른 집단의 성장 능력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건 그 지역과 주변을 분석해서 인간 뼈의 비율을 다른 동물 뼈와 비교한 결과 이 지역에서 85만 년 전에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도 없었고 돌아다니는 질병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선택한 거죠. 게다가 그 행위 중에 어린 표본 중 하나를 참수하기까지 했는데 아마도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호모 속에서 식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그 성격을 고려하면 젊은 사람들을 표적으로 한 식인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해당한 사람들의 대략적인 연령은 알지만 이 사건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종입니다. 이 희생자들이 어떤 호모였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안된 후보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안테세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당시 유럽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세 가지 다른 종이었습니다. 이 다른 종들 사이에 많은 공통된 유사성이 있었고 도축된 시신의 열악한 상태를 고려하면 과학자들이 그들이 명확히 누구였는지 분류하기 어려웠던 거죠. 종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속 전체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000종이 넘는 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장류, 즉 우리가 속한 집단이 대부분의 다른 포유류보다 종 내 폭력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능과 창의성 덕분에 다른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사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꽤 잔인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고대 인간들도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 특히 슈비크하임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유적은 그 어떤 곳보다도 인간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위치는 독일의 주요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대규모 폭력 유적지 중 하나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 12명의 어린이와 10대 1명, 그리고 13명의 성인이 모두 머리를 맞거나 투사체에 찔려 죽은 하나의 큰 V자 모양 구덩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꽤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에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절반이 같은 병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서진 경골, 다시 말해 정강이뼈가 파괴된 거죠.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사례이고 이건 일부 개인에게서만 보였어요.
기억할 점은 그들이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뼈를 발굴한 연구팀에 따르면 이는 신체 훼손과 고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모든 골절은 같은 무기로 수행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피해를 입은 집단이 작은 신석기 공동체의 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쟁하는 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습격하기로 결정한 집단에 의해 공격당했고 다리를 때려 부수고 죽이는 식으로 고문당했던 거죠. 이 공격이 공동체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문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고 아마도 가학성의 초기 징후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정강이가 사망 후에 부러졌다는 건데 죽은 자의 유령이 살인자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 사람들의 미신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죠. 문제는 모든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아이들조차 이런 신체 훼손의 징후가 있었거든요. 만약 유령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모든 시신을 똑같이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가 고문이었든 미신이었든 슈비크하임은 인류의 어두운 본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5만 년 전 스페인 동굴의 어린이 식인 사건부터 독일 헥스하임의 1000명 대학살, 고대 이집트의 손 수집 관행, 그리고 3만 3천 년 전 최초의 살인 증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능과 창의성으로 다른 어떤 종보다 잔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극단적 폭력부터 고문과 식인까지 인류의 어두운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를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죠. 인간의 어두운 역사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